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그냥 항상 최고가 될 거야 라는 거를 늘 스스로한테 항상 말해오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든 제가 했을 때는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월등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더 믿을만 한 거는 맞지만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조금 더 관여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으로서 느꼈던 게 그렇게 좀 더 신중히 주변을 못 봤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자산 관리에서는 전문적인 사람들 무조건 맡기는 건 맞지만 그 외적인 것도 가족 간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신중히 주변을 다 잘 살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관여도 같이 하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 플러스 리더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에서 전설을 써내려온 골프 여제에서 이제는 후배들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 경영자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는 걸 멈추지 않는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리더 박세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가장 편한 방식으로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인사드릴 때 안녕하세요 박세리입니다 라고 하거나 저희 채널에서는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렇게 시작을 설명이 하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모시면서 호칭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호칭이 좀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도 하고 이름 석자로 모든 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영원한 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가 가장 좀 익숙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실 비즈니스 필드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호칭을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상하게 저는 아직까지 저의 직감이 대표가 좀 많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사회 좀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직까지는 미완성 단계인 것 같아서 그 대표라는 직책이 저한테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낯설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럼 오늘 좀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대표님이란 호칭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세리 대표님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늘 최초, 최고, 희망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승부사 모습이 정말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정말 강하게 박혀 있어요. 사실 대표님은 20살도 되기 전에 국내에서는 더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계셨고 이후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 땅으로 또 향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선택하든 그냥 항상 최고가 될 거야 라는 거를 늘 스스로한테 항상 말해오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든 제가 했을 때는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월등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골프를 권유딱 하셨을 때가 제 기억에는 5학년 때인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제 연습장을 데리고 가시더니 클럽 하나를 주시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골프에 골자도 모르지만 재미도 없을 나이기도 하고 하라고는 하셨으나 하진 않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갔는데 제 또래가 없고 다 아빠 어르신들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막 육상만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을 또 육상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중고 대회 골프 대회를 한번 관람을 하러 가게 됐는데 저보다 저학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보다 선배 고학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왠지 갑자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골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하셔서 사실 20살이 되기 전에 정상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제가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또 노력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욕심이 좀 있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무엇이든 빨리빨리 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첫 번째 우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 이제 새로운 기록들이 이제 점점 제가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 전향을 했고 프로 전향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젠 다 누구나 알고 계시는 대기업 삼성과 계약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욕심이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중간중간에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도 처음에 좀 막막했을 그 시절에도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은 없으셨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미국 가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봐야겠는 거예요. 가서 정말 전 세계의 탑 클래스 선수들이 있는 곳에 저 또한 같이 경쟁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상상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 내 이름 석자가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불리는 상상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알게 된 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네. 곳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표를 확실히 세운 거죠. 내 이름 석자를 저 명예의 전당에 딱 각인을 시켜놓고 와야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어가 됐던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걸 다 이루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고 할 때도 참 되게 운이 좋고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근데 진짜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 이루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루고자 했었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또 반면 생각해보면 아직 그게 저도 믿겨지지가 좀 않아요. 아, 내가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골프가 좀 외로운 스포츠잖아요. 굉장히 고독한 스포츠인데 외롭고 막막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좀 기대고 싶을 곳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힘들다고 좀 말을 할 대화 상대도 필요할 텐데, 골프는 솔직히 그게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본격적으로, 물론 제가 골프를 선택을 해 시작은 했으나 정말 나 꼭 성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동기부여가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때는 그냥 오롯이 정말 나는 꼭 성공을 해야 돼, 꼭 성공해서 보여줄 사람이 있어 라고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힘든 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게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아픈 게 나만 아픈 거 아니니까 라고 자꾸 스스로한테 제가 체면처럼 걸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당연히 내가 거쳐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니까, 물론 힘들죠. 힘들었었고 외로웠었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앞에서는 못 울지만 성격상 못 울었죠. 근데 방에 들어가서는 엄청 더 많이 혼자 울기도 했고, 근데 그러는 과정이 저는 그게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버텨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버티는 건 정말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를 쳐도, 사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 이렇게 첫 홀에 갔는데 첫 샷이 잘 안 나오면은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멘탈 관리법이 있을까요? 대표님만이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그냥 18홀 끝나면 전 스코어가 72예요. 모든 홀에 8을 하면. 근데 저는 그래서 시작을 오늘 무사하게 그냥 무난한 72, 2분으로 끝나는 마음가짐을 항상 시작을 해요. 근데 욕심을 없어도 안 되지, 무조건 욕심이 있어야 되지만 과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저한테는 좀 되게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인가요? 집착을 하게 되고 연연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처음 스타트 마음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 올 한 올 지날수록 물론 샷이 더 좋아지고 감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스코어가 나고, 그럼 하루가 무난히 잘 끝난 거고, 저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시간에 끝나는 게 4일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실수를 딱 했을 때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저희들 똑같거든요. 딱 실수했을 때 정말 얼토당토한 실수가 나와요. 너무너무 잘 친 완벽한 샷을 해놓고 페어웨이에서 70m, 80m, 100m도 안 되는데 오늘 못 시키거나 실수가 나거나, 네. 충분히 버디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보기를 하거나, 그러면 선수들도 멘탈이 흔들리죠. 이번 홀 포기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포기라는 단어는 없죠, 선수들한테는. 단 어떻게 다시 리커버리를 하느냐인데, 첫 홀의 시작이 좋지 않다고 한들 아직 저한테는 17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7홀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빠른 판단력이 되게 필요하겠죠. 근데 홀 바이 홀이라고 하는데 샷 바이 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샷은 실수가 됐으나 다음 샷은 잘해서 또 실수가 만회가 돼서 또 버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 홀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실수를 한 거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 내 선수들 같은 경우 똑같아요. 인간인지라 연연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데 빨리 정리를 못하면 그 다음 샷 계속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터득한 방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조절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말 꾸준한 노력도 필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곁에서 지켜보셨잖아요. 함께 경쟁도 하시고 그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선수들한테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그분들은 예를 들면 타이거도 그렇고 아니카 소레스담도 그렇고 대부분 정말 인정받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레전드 분들은 보는 시각적인 거나 자기 관리 연습 방법이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연습장에서 하는 건 똑같죠. 공을 놓고 샷을 하면서 아 이런 감이다 아, 이런 샷이구나 뭐 이렇다고 수행 교정을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은 다른 방향을 보고 또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습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샷을 가지고 그 다양한 생각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하는 거죠. 한 샷은 한번 이렇게 날려보기도 하고 두 번째 샷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샷을 해보기도 하고 세 번째 샷은 또 공을 어떻게 낮게 한번 쳐보고 높게 쳐보고 그러니까 공 하나 칠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샷을 구사를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샷 하나를 허투루 안 치는 거네요. 연습 때도. 그렇죠. 근데 그 연습량이 예를 들면 저희가 연습을 뭐 5, 6시간, 7시간 연습장에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런 시간은 1시간에도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집중력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조차도 남들이 봤을 때는 옆에서 뭐 좀 한 발짝 뒤에서 봤을 때는 연습을 별로 안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연습을 할 때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냐면 저희가 대회를 할 때 매번 똑바로 실수 안 하는 샷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다음 샷을 어떻게 리커버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바로는 누구나 그리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가 나오는 거는 내가 샷을 실수했을 때 그 상황에 어떤 샷으로 그 상황 위기를 모면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가 다른 거더라고요. 유망주들도 보면 연습할 때 제가 매번 얘기를 해요. 알려줄 때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할 게 뭐냐. 지금 첫 번째는 연습장에서 공을 치더라도 똑바로 치는 건 중요치 않다. 내가 샷을 어떻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공을 갖고 놀 줄도 알아야 되고 필드에 나갔을 때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티에서 페어웨이 치고 페어웨이에서 그린에서 퍼트하고 다몰 가는 게 아니고 티에서 샷을 하고 페어웨이에 있는 공을 집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고 그 샷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말고는 연습할 시간도 없을 텐데로 그때는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샷을 알아야 되는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할 방법이 없죠. 그때 연습을 안 하면 언제 가서 그 위기의 샷을 해보겠냐고요. 해보지 않은 샷을 하려니 당연히 실수가 나오겠죠. 처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하나 샷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샷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98년도 그 유명한 연모샷도 좀 연습을 하고 가신 건가요? 다양한 연습을. 그때 당시도 제가 그 샷을 선택한 이유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나름 연습만 많이 했죠. 왜냐면 기술적인 샷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골프 같은 건 무언 반복적인 정적인 스포츠다 보니까 연습장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샷을 똑같이 샷을 하면 어느 순간 멍해져요. 근데 그 멍한 상태로 그냥 의미 없이 계속 공을 치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혼자 연습했던 방법이 그냥 이 상황에 스스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샷에 어떤 상황이고 이 샷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대회에 우승을 하느냐 못하냐 그리고 연장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을 지금은 나무 뒤에서 낮게 쳐서 그러니까 혼자 연습 방법이 결국엔 뭐였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습이 지루하진 않았고 그리고 나름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에 나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샷도 좀 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는 거는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실수도 많았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배웠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제가 알았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샷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때 그 감동은 사실 읽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님도 슬럼프가 있으셨잖아요. 있었죠. 그 깊은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슬럼프라는 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올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가 스스로한테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쭉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느닷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예전당 포인트를 1점을 남겨두고 있을 때였는데 그 1점을 획득하는 시합 하나 우승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우승하면서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러기 전에 한국 대회 나가는 대회 초청을 좀 받아서 바로 한국에 나와서 대회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 우승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다시 돌아온 거죠. 5일 대회하고 바로 이제 네. 미국으로 왔으니까 바로 다음 대회 나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그 감이 조금 뭐가 편치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당연히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당연히 피곤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너무 왜냐면 바쁜 대회 계속 스케줄이었으니까. 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때 그 대회를 못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예선 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한가 보다. 그리고 다음 대회 바로 있어서 다음 대회 출전했는데 전 대회보다 더 감이 안 좋은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다행히 그 다음 주는 쉬는 주여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러 집에 가서 이제 짐을 다시 싸고 다음 대회를 나가야 돼서 한 일주 정도 쉬는 주였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짐을 풀고 짐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코치한테 레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대회를 또 나갔죠. 나갔는데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스윙도 그렇고 전 다른 게 없는데 이상하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데 이게 대회를 나갈수록 점점점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던 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샷을 그냥 하면 되는데 샷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다르게 사람이 되게 위축이 되고 움찔거리고 제가 공을 치면서 제 공을 어딘지 못 찾아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토당토하게 볼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슬럼프가 왔고 그때 이제는 언론에서도 저를 이제 끝냈죠. 끝나는 선수로 마무리를 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우승 못하면 다 부진이라고 했었어요. 2등 해도 부진, 3등 해도 부진, 그냥 1등 아니면 무조건 다 부진 그런 단어가 항상 뒤에 붙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슬럼프 딱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부진이 아니고 주말 골퍼니부터 시작을 해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제가 듣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저는 괜찮아요.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지면서 빠질수록 저란 사람은 더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했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잠도 덜 자게 되고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떻게 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만 다 썼던 것 같아요. 연습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고 쉬지도 않고 빨리 최대한 빨리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들어와서 머릿속에는 그날 했던 거 이런 감이었던 거 계속 다시 되새기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잠이 드는데 제가 잠을 자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다시 스타트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 시간이 조금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았던 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도 제가 저한테 채찍질만 했지 당근은 주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한테 농담으로서도 잘했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난하면서 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한 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그렇게 정상에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그 칭찬에 인색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러면 제가 나태해질까봐 그리고 거만해질까봐 그래서 그걸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젠 터질 게 터졌고 이런 힘든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 왔었던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강한 사람을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정말 다 옳지는 않았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젠 듣는 거와 보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란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까지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한테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을 법도 알아야 되는 거를 그때 아는 거죠. 근데 내려놓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은 본인이 나약하다라고 인정을 함으로써 그게 더 강해지는 어떤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느 순간 제가 다시 연장전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연장을 함으로써 다시 우승을 해서 재기를 하게 됐던 거죠. 슬럼프라는 시간은 진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물론 이게 뭐 끝은 아니겠지만 근데 저한테 왔었던 첫 번째 고비였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은퇴하셨을 때 그 당시 슬럼프 시기도 많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 내려놓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나의 커리어를 이렇게 마무리해야지의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은 그때 은퇴식을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박세리다운 마무리 지점으로 잘 하신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이게 선수생활 하면서 언제 은퇴를 하지 누구나 다 생각은 하는 부분이잖아요.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 건데 저 또한 제가 선수생활 하면서도 은퇴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언제냐, 언제가 좋을 것인가 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저는 슬럼프는 2004년도 한 중순쯤에 왔고 재기는 2006년도쯤에 됐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재기하면서 선수생활 하면서 이때쯤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한 2013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그 해 시즌이 딱 끝나고 들어와서 한국에 잠깐 우리가 시즌 끝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 길게 있어 한 2주 정도밖에 못 있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동계훈련하고 1월 셋째 주부터 대회가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젠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생각했었던 게 은퇴를 좀 이제 생각은 해봐야겠다. 그때 나이가 저도 아직 30대 후반이기도 하지만 길게 넉넉 잡고 한 3년을 더 하고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죠. 그래서 2016년이 저의 이제 은퇴라고 저는 아예 마음을 먹고 있었고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그 시간대는 내가 최선을 다하나 그 시간만큼 나한테 되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그 시간을 갖자라는 시간을 3년을 주고 나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마지막 3년 그러고 나서 이젠 그날 딱 하루 라운드가 남은 네. 거잖아요. 그때 이젠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 준비가 됐긴 했었는데 막상 이젠 18홀이라는 홀이 한 홀 한 홀 끝날 때마다 더 이상 나한테는 그 다음 홀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거를 다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3년을 주어준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미련도 없고 진짜 시원섭섭했어요. 그동안 투어 생활 미국 투어만 18년이니까 18년 동안 하는 그 투어 생활 동안에 정말 많은 걸 얻었고 많은 걸 배웠고 정말 미련도 후회도 없다. 근데 아쉬움이라는 게 딱 남는 게 그 딱 맞는 것 같더라고. 아쉬움은 뭐냐면 저로 인해서 그리고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모든 갤러리 분들의 그 큰 박수 소리 있잖아요. 대회할 때마다 샷을 잘하면 함성도 질러주시고 그 멋진 샷을 하면서 동시에 그 들리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함성을 두 번 다시는 저도 못 듣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시작함과 첫 홀부터 계속 눈물이 났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선수 시절에는 이제 꿈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 선수들을 이제 보면서 기술은 이제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한국 스포츠 문화에서 그래도 이거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이 되고 싶다는 건 너무 많죠. 솔직히 너무 많기도 하고 해주고 싶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선수들이 누려야 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대회를 하면서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지원 자체가 정말 크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반면 지금 있는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럴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연습해야 할 곳조차도 많이 없나요? 많이 그래도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골프가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이 몇 개고 선수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선수들이 몇 명이고 그러면 정말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들 계시겠지만 의외로 반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골프장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선수들 또한 많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또 대회에도 마찬가지로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불모지였었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층이 있었었기 때문에 근데 골프장에서도 그렇고 선수 지원을 좀 많이 해주긴 했었어요. 연습을 나갈 수 있게끔 선수들 훈련을 하고 할 수 있게끔 늦게나마 코스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게끔 그런 지원조차가 굉장히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없어요. 더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더 없고 심지어는 선수들이 코스에 나가서 좀 여유 있게 연습할 만도 하지만 의외로 그럴 조건도 안 되고 그런 거 자체를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선수들이 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환경이 열악한데 또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다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약간 지원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매번 볼 때만 이 후배들이 그전과 비교하면 더 환경이 어려운 조건인데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도 또한 안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 스포츠 종목 보면 다 똑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인재들을 더 잘 키우려면 모든 걸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개선이 되고 나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좀 많이 늦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제가 가장 많이 아쉽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을 하시려고 대표님이 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저 혼자 힘으로는 너무 어렵죠. 열심히 하고 있긴 하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줘 주셔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젠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좀 그래도 이제 만들어 가면서 또 많은 분들 관심 또 가져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씩 이제 성장 나가고 있으나 그래도 좀 더 많은 게 좀 필요하죠. 네, 이제부터 대표님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선수로서는 사실 골프는 혼자 하는 좀 고독한 스포츠였는데 이제는 회사를 통해서 For Better World 뭔가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업가가 또 되셨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꿈이다.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사업가로서 가장 크게 걸고 있는 승부수는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수기보다는 저한테는 또 새로운 도전과 목표가 생긴 거죠. 선수로서의 제가 얻을 수 있는 운이 좋게도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도 제가 하고자 했었던 목표를 다 이뤘고 또 그만큼 또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부터 받은 만큼의 사랑도 나눠줌으로써의 보람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는 오롯이 저만의 꿈이었죠. 개인적인 제 꿈을 꾸고자 시작했었던 거라면 어느 순간 저의 꿈이 누군가의 또 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는 것 또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했던 것도 이제 물론 재단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주니어들이 필요로 한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운동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는 그 유망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재단으로서 또 지원을 하는 분야가 생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진국으로 앞서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활체육이 좀 더 빨리 도입이 되면 저희가 항상 시간에 또 장소에 그런 게 좀 저희가 많이 불이익이기도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도시만에서 있으면서 엘리트들이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의 인재들을 찾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영역들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박세리 대표님 인생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장 가치 있었던 결정, 그러니까 딜이죠.
딜은 뭐였을까요? 꼭 금액적인 계약이 아니더라도 진짜 이 계약, 이 딜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낀 게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제가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게끔 발돋움이 되어줬던 큰 기업이죠. 근데 그때 당시를 다시 생각해보면 90년대잖아요. 한 90년 초 정도인데 그때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 가장 핫한 농구, 축구, 야구. 골프는 아예 뭐 전혀 방송을 떠나서 골프란 스포츠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셨으니까. 사실 골프라는 스포츠를 처음 알게 된 게 아마 박세리 대표님 때문인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가치 있었던 딜 두 번째.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선수들을 이제 대한민국 스포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시작한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이제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다방면을 열심히 뛰고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빌딩을 하나 갖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하튼 가장 큰 두 번째 딜은 이제 앞으로 제가 나갈 방향 중에서 대한민국 인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 모든 거를 통틀었을 때 지금 이 순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내 인생 최고의 자산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뭘까요? 저의 최고의 자산은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꾸준히 왜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던 선수지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는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저를 믿고 바라봐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꾸준히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걸 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직접적인 거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 오셨고 또 많은 또 이제 직원들도 계신 경영자의 입장에서 좀 후배 선수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공부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경제적 관점이 있으실까요?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선수 시절 레전드였는데 좀 기억이 안 좋게 기억되시는 분들이 좀 근데 그게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게 돼요. 왜냐면 가족이어서. 근데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가족이 굉장히 좀 남다르긴 해요. 집안의 운동선수 하나라고 하지만 운동선수 하나가 아닌 가족이 운동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첫 번째는 여하튼 운동을 하는 선수 치고는 되게 좀 이렇게 넉넉하거나 여유롭지는 않은 환경이 더 많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기보다는 그냥 주변을 좀 더 신중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또한 그렇지 못했죠. 저는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여하튼 저 또한 거기에 또 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많이 손해 피해를 봤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정말로 그냥 주변을 좀 더 신중히 잘 봤으면 좋겠고 가족이 솔직히 더 믿을만한 거는 맞지만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조금 더 관여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으로서 느꼈던 게 좀 무심하긴 했죠. 가족이었었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했었던 거냐면 그만큼 가족의 희생 때문에 저란 사람이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서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좀 더 신중히 주변을 못 봤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자산 관리에서는 전문적인 사람들 무조건 맡기는 건 맞지만 그 외적인 것도 가족 간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신중히 주변을 다 잘 살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관여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거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세리라는 이름이 대중들에게 어떤 수식어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우선 저는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운동을 아예 지울 수는 없잖아요. 저런 사람은. 근데 선배로 하면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선배로 남았으면 좋겠고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나로 인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와 희망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고 남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은 다시 옛날 저의 리즈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성장기까지 앞으로 진행 중인 일까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좀 너무 새롭고 감회가 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요. 필드위 18홀의 경기는 끝이 났지만 진짜 라운드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왕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더 박세리의 멈추지 않는 성장을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박세리 대표님과 함께한 플러스 리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